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아침이 밝겠습니다. 네. 자, 후덜덜했던 전날의 흐름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자기 갈 길 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던 놈들의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특별히 하드웨어 주식들의 반등도 크게 나왔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시장 핀비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3%, 테슬라가 3%대, 그리고 메타가 1%대 후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폭, AMD, 인텔, 주요 핵심 하드웨어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높은 상승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아주 안 좋았던 오라클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다음 KLA,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등도 올랐고요. 그동안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금융주들도 반등을 좀 세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랙락 등도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꽤나 많이 자산운용업계가 올랐다는 거.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유가가 안정되자 오히려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위험자산 선호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험자산 선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원자재 가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원자재 가격들 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7만 밑에 있었던 6만 7천대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무려 7만 3천까지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 은 또 추가로 올랐습니다. 달러 값이 소폭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금은 그냥 계속 현재 상황에서 고공행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죠? WTI 브렌트입니다. 자, WTI 100 가면 다 죽는다. 그러나 누가 먼저 죽느냐? 네, 트럼프가 먼저 죽을 것이다. WTI 100 가면 트럼프가 제일 죽는다. 그런 측면에서 좀 편하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브렌트가 우리의 핵심 관점입니다. 자, 브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자, 브렌트 가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더 확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이게 30분 봉인데요.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나서 바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고점을 향해 가다 다시 밀렸어요. 근데 다 밀리지 않고 다시 반등을 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그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장을 강세로 만들어줬던 핵심적인 이유는 유가도 안정되고 전쟁도 안정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꺼내 썼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게 실제인지, 리얼인지 아니면 그냥 상상, 이미지인지 아직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것은 이 석유가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단면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석유 가격이 제일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얘기는 뭐 공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전쟁 중인데 무슨 얘기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믿을 필요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란이 단일 대오로 싸울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그 남아있는 혁명 수비대나 이런 쪽은 자신의 힘을 똘똘 뭉쳐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이상주의자가 있을 거고 또 현실주의자가 있을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죽기로 싸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과, 아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자, 남한산성에 우리가 원내라고에 포위되었을 때 이상론을 주장한 사람과 현실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그 미국은 확실한 그 아킬레스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상상하잖아요. 내가 이란 전략가면 나는 이 아킬레스 물고 안 놔줄 거야. 그러면 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볼게요. 브렌트 가격은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계속됩니까? 이 가격은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끝난 것도 지속되는 것도 아닌 애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 밑에서는 상당히 올랐고요. 고점을 뚫고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다. 어찌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정확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면으로 볼 수 있는 현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 오늘장 한마디. 데이터 디펜던트 브렌트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고 미국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자, 우리가 유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가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인지 여부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미국의 금리가 휘청하게 될 것이고요.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미국 시장이 금리가 휘청거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휘청거릴 수가 있죠. 트럼프의 재선도 물 건너가게 될 겁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제 뉴스하이킥 가서 제가 경제적으로 이거를 얘기했더니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했더니 그걸 엄청 강조. 거기가 정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가 봐.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곽상현 대표는 정치는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러잖아. 아니, 경제가 더 미국은 경제가 더 설명력이 높지 않나?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가서 그냥 이거 뭐 더 얘기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알잖아. 미국은 경제가 훨씬 더 애들 행동을 더 잘 설명해. 그죠? 우리는 타코라고도 표현을 했고, 트럼프가 언제 발을 빼는지 알겠고, 스카페센트가 언제 위기감을 느끼는지 잘 알죠. 스카페센트는 10년물 국채금리 막 튀어오르면 휘청휘청하죠. 휘청휘청합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결정짓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을 잡아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10년물 국채금리를 하염없이 올리는 겁니다. 네. 5%를 향해서 올리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를 5%를 향해서 올리면 다 뒤집니다. 그죠? 우린 다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금리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금리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3%대까지 빠졌던 금리가 이제 4.1% 갔고요. 자, 다른 금리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자, 달러 값은 떨어졌습니다. 달러 값은 90.04에서 98.80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죠. 단 엔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개입을 했어요. 일본 그 재무상이 사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인데요. 펀더멘털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느껴지는 바는 160엔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자리고요. 그래서 대략 한 158엔 밑에서 153엔 그 사이 어딘가 언저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좁은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는 다시금 6.9를 깨면서 강세로 넘어갔고요. 워낙 파죽지세의 약세를 보였던 1,500원까지 약세를 보였던 원화는 그때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준 거죠. 지금 원화, 엔화 등이 유가 상승에 노출될 때 위험한 통화로 지금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계속 열린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군력을 제공해가지고 유조선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을 다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보험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오늘 똑같이 스캇베센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측에서는 이란 함정 20척을 파괴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은 더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거나 에너지 흐름을 제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캇베센트, 자, 이 사태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유 시장 공급이 아주 충분하다. 걸프만에서 떨어진 바다 위에 수억 배럴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필요하다면 미국 해군이 유조선에 대해 해협을 통과하는 안전한 통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스캇베센트한테 듣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똑같습니다. 그쵸? 자,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뭘까요? 미국은 극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킬레스가 다 드러났어요. 자, 인플레 터져서 금리 오르면 우리 끝난다라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란이 이 아랍이나 이쪽이 그 페르시아 이쪽이 이 숫자의 나라 아니야? 숫자 천재들 거기 많잖아.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쉬운 건데 과연 어떻게 할지. 자, 그러나 미국 시장이 올라간 데에는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전일 있었죠. 이란이 CIA와 전쟁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이란이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중앙정보부 CIA와 접촉했다는 보도를 뉴욕타임스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정보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그냥 유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를 계속 보여드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얘기들, 전쟁 중인데 무슨 얘기를 못해.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그냥 유가 보고 확인하자. 그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뭐 상상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어떤 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재화 가격이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거 보지 말고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했고 하드웨어 주식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어제 뭐 대폭적으로 떨어졌던 하드웨어 주식들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간 외 한국 코스피 선물, 자, 코스피 선물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전일 대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8% 정도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오르게 될지는 좀 반영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쉽게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세게 기대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투자할 때는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중립을 잡으려고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로 중립 잡으려고 하지 말고 투자는 기업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시장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여러 조건값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나한테 충분한 마진을 확보해 줄 것이냐. 장사하려면 마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매출 많다고 적자 나면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많아질수록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너무 적으면 마진이 높아도 먹고 살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이나 기업을 할 때 적절하게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적절한 마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은 투자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나는 얼만큼의 리턴을 얻을 수 있느냐. 그냥 자꾸 주가만 보지 말고,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거야? 삼성전자가 21만 원에서 미친 듯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회사였다가 17만 원이면 바보 멍청이 주식이야? 아니요, 바뀐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샌드백을 가지고 섀도우 복싱 하듯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런단 말이지. 이걸 샌드백이라고 하자. 야 덤벼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는 건 나예요. 투자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던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기업도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아요. 변동이 크지 않아요. 아니, 정유회사가 저 터졌다고 저게 이제 몇 개월 이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전가가 되든 말든지 그렇게 되고 재고 평가손이 어떻게 되고 말고 그것도 몇 달치가 넘어가야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거지. 저거 터졌다고 정유회사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20% 올랐다가 20% 떨어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건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시장의 객체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시 흥분할 수 있는 시장이 시작될 수도 있죠. 아침에 마진콜 물량 잘 해결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바는 미국 시장은 올랐고 미국 사람들은 무언가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됐든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정보값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보다 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브렌트 가격, 석유 가격은 제자리다 라고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그 혼돈을 잘 버틴 분들한테 다시 한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밖에 나갔다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리는 대로 내 이성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만 하는 시장이 이곳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